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 도심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수지는 매일 같은 루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일기를 써보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수지는 평소 스트레스가 많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마음 한구석에 눌러 담은 걱정과 불안이 늘 그 자리에 존재하는 듯했다. 그로 인해 심리상담사의 권유로 일기 쓰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수지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친구와 나눈 대화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어느새 수지는 하루하루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기는 점점 긴 문장으로 채워졌고 본능적으로 감정의 결을 표현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수지는 처음으로 일기를 써온 결과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감정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녀의 일기에는 우울했던 날보다 즐거운 날의 기록이 점점 많아졌고 기존의 걱정들은 보다 긍정적인 사고의 형태로 변모해 있었다. 특히 그녀가 발견한 가장 큰 변화는 과거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였다. 일기는 수진에게 하나의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의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녀는 하루의 끝에서 일기를 쓰며 그날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었다. 어느 날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일기를 쓰면서 차근차근 원인을 밝혀가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일기에 대한 수진의 진실된 몰입은 그녀의 심리적 건강을 눈에 띄게 개선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통해 때로는 몰랐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나아졌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비로소 알아차린 것은 삶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수지는 일기 쓰기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다. 그녀는 일기를 통하여 변화한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남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었다. 일기를 통한 수진의 여정은 단순한 글쓰기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일기 쓰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몸소 체험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수지는 오늘도 일기를 쓰며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커피는 전 세계인들이 아침을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 중 하나다. 이 커피에 대한 사랑은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커피 잔을 찾는 사람들, 점심 후 나른함을 이기기 위해 커피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녁 늦게까지 강한 집중력이 필요해 또 한 잔을 러너스 하이처럼 찾아 나서는 사람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얼마만큼의 카페인이 적정량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3잔 이상을 마시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일시적으로는 집중력과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면증, 불안,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다량의 카페인은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의 커피 습관이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듯 커피도 적당량을 올바르게 섭취해야 한다면 여러 장점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커피 섭취는 간 질환, 위험, 감소, 치매 예방, 그리고 특정 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커피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스타일에 맞게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한 잔의 커피가 큰 행복과 활력을 주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커피 대신 더 건강에 이로운 다양한 음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커피의 양과 시간, 자신에게 맞는 커피 테이스트를 찾아가는 것이 균형 잡힌 커피 생활의 시작일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는 서민들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감기에 걸리고 쉽게 피곤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슈퍼푸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땅에 숨겨진 비밀처럼 신비로웠고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말을 들었다. 노인은 우선 마늘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한다고 했다. 마을의 한 젊은 농부는 자신의 밭에서 헛되게 자라던 마늘을 떠올리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으로 노인은
브로콜리와 같은 녹색 채소들이 지닌 힘을 설명했다. 이 채소들은 다양한 비타민과 섬유소가 많아 체내 해독을 돕고 면역 체계를 튼튼히 한다고 했다. 녹색 보석이라 불리는 브로콜리는 마을의 모든 밥상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에너지를 되찾았다. 또한 노인은 신이 내린 과일이라 불리는 감귤류와 베리를 잊지 않았다. 감귤류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를 맑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 노화를 지연시키고 몸속 유해 산소를 제거해준다. 노인은 이어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견과류에 대해 설명했다. 피로회복과 두뇌 회전에 좋을 뿐만 아니라 몸에 유익한 지방을 제공하여 면역력을 증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던 이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는 허브차와 차 종류를 소개했다. 특히 녹차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 건강한 음료수들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면역력을 선사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조언을 따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전보다 건강해지고 생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영위할 수 있었다. 이 마을은 면역력이 강한 마을로 소문이 나 대한민국 곳곳의 사람들에게 건강한 슈퍼푸드의 힘을 전파하게 되었고 마을은 건강을 되찾은 그 일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갔다. 네 번째 이야기 구름과 광활한 초원의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서 건강혁명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오랜 세월 가족대대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식습관에 익숙했던 주민들은 갑자기 유행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졌다. 매주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며 기적의 체중 감소와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약속했다. 지역 커피숍의 대화는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넘어 탄수화물과 케톤으로 바뀌었고 특정 주민 그룹은 점점 더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사랑받는 사서인사라는 정기적인 손님들 사이의 대화 변화를 감지하고 이러한 마법 같은 다이어트가 과연 주장하는 만큼 옳은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영양학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없었지만 그녀의 끊임없는 호기심은 최신 다이어트 트렌드에 대한 책, 저널, 연구자료를 깊이 탐구하게 이끌었다. 사라는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는 것이 공동체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제과사인 톰, 요가 강사, 루시, 현대 트렌드의 회의적인 은퇴의사인 조 할아버지를 포함한 친구 몇 명을 초대하여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유명한 모두 주스, 다이어트를 먼저 다뤘다. 이 다이어트는 해독과 빠른 지방 손실을 약속했다. 사라는 주스가 영양가가 높을 수 있지만 모두 주스 다이어트는 근육, 손실, 영양 결핍 및 궁극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강조했다. 조 할아버지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단기간에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기존의 식습관으로 돌아왔을 때 더 많은 체중을 되찾았던 경험을 공유했다. 다음으로 무탄수화물, 열풍이 마을을 휩쓸었다. 주민들은 빵, 페스트리, 그리고 전분이 포함된 모든 것을 피하기 시작했다. 톰은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지 않은 필수 영양소를 놓칠 수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루시는 자신이 이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처음에는 에너지가 넘쳤지만 곧 요가 수업을 통해 피로가 밀려왔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유익할 수 있지만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키토 다이어트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 그룹은 키토 다이어트가 특정 의학적 조건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 장기적인 효과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개인에게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조 할아버지는 그의 지혜로 모든 이에게 극단적이지 않고 절제가 건강 전략의 기초였다는 것을 일깨웠다. 그들의 토론은 루시가 정신적 명료함과 교율을 위해 추천한 간헐적 단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열기를 띠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체중 감량과 대사 건강을 위한 간헐적 단식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이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사라는 한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문가의 지도 아래 개인적인 실험을 하기를 권장했다. 몇 달간의 탐구 끝에 사라와 그녀의 친구들은 마을에서 다이어트 트렌드의 비공식적인 미신 파괴자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과장된 주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빠르고 지속 불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초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었다. 소문이 마을을 넘어 퍼지면서 사라는 영양인식에 관한 세미나를 조직하게 되었다. 각 세션은 미신을 불식시키고 근거 있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그레스루즈 운동은 개인들이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웰빙의 초석은
균형 잡힌 다양성이 있는 식단과 능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들의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진정한 정보가 음식과 건강에 대해 유행을 뛰어넘어 그 자리를 되찾는 파급 효과가 생겼다. 그들은 다이어트가 몸 모양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질문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독특한 필요를 존중하는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배웠다.